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매일 40만 명씩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재택 치료자 또한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 확진자로 인해 동거 가족이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재택 치료자 가족을 위한 일명 안심 숙소의 객실은 143개로 매일 오후 2시 남은 객실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데 예약은 단 3분이면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시대에 감염자도 또 그 가족도 갈 곳이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슈퍼항체 보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1,000만 명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까 요즘은 확진자들을 슈퍼항체 보유자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 한 번 걸렸으니 강한 항체가 생겨서 다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슈퍼항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 슈퍼항체 보유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코로나19 정점이 오지 않은 지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면세 담배 단속 경찰관의 사칭에 절도 행각을 벌인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지난 2달간 서울과 경기, 경북 등 전국 5곳에서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는데 면세 담배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고 속여 가게에 들어간 뒤 현금이나 물건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6일간 잠복한 끝에 5호선 천호역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만 3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93만 6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2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93만 1천여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은 총 4,446만 1천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24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과 낮 사이 내륙 지역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입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 선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오전, 오후 일교차 큰 폭우로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오신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은 아주 화사해요. 봄이 많네요, 봄이. 봄의 기운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네. 자, 연예계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숙 중 50억 원 번 가수 홍진영 4월 복귀하다입니다. 엄친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논문 표절이 들통나면서 한순간에 이미지가 무너진 홍진영 씨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 방송에서 그 박사학위가 있다라고 네. 알려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엄친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홍진영 씨가 과거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대중은 예쁘고 성격도 털털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당시 홍진영 씨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뭐 돈 주고 박사를 땄다.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진영 씨가 제가 학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냐. 저는 가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강단에 설 생각도 없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억울함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던 홍진영 씨 거짓말이 된 거죠. 네, 근데 왜 본인을 이렇게 굳이 엄친딸로 메이킹을 한 걸까요? 사실 홍진영 씨가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무명 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명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교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고 여기에 본인도 박사 출신 가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을 돋보이게 했어요. 팬들이 사랑하기 시작한 지점도 어머 똑똑한 가수네 이런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오다 보니 이 논문 표절 이것이 굉장히 팬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당시에 이 논문 표절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대응 방식.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연예부 기자로서 당시 홍진영 씨의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건 소속사에서 좀 제대로 된 안내 지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논문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방송 출연이 이어졌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의혹을 부인하던 홍진영 씨의 사과가 나온 타이밍도 이런 논란 직후가 아니라 석박사 이 학위가 모두 취소된 다음에야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 홍진영 씨가 이렇게 사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내가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어떻게 보면 내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자신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홍진영 씨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계속 섰던 이유는 그 신곡 홍보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홍진영 씨가 그때 얘기하기를 그 논문 표절 의혹이, 이제 의혹이 아니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가 바로 신곡을 발표하고 컴백하는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겁이 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까지도 저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논문 표절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보이질 않죠. 그때까지도 본인의 신곡 활동에 대한 그 신곡 걱정만 있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도 민감하고도 이 불법의 문제, 이걸 어물쩍 넘기려는 홍진영 씨의 태도에 대중은 더 분노했고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홍진영 씨가 다가올 4월의 신곡 발표와 함께 또 대중들 곁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홍진영 씨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속사가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변치 않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알려진 사람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자신의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를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홍진영 씨는 신곡 녹음 작업을 마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에 다시 무대에 쓸 때는 네. 이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자숙의 시간이 짧았다, 또 자숙의 시간이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다시 무대에 서기로 한 거죠. 근데 두 분은 지금 앞으로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논문 표절이 불거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홍진영 씨와 소속사의 태도, 이 대응에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복귀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도 봤지만 자숙준 50억 원 번 이렇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슬슬 복귀 시동을 걸었던 게 홍진영 씨 1인 기획사가 이 주식을 50억 원에 판 겁니다. 그리고 또 50억 원 유상 증자를 받았어요. 1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건데
지금 얼마나 자숙하고 있나, 이게 뭐 봉사라든가 기부 뭐 이런 걸로 알려지기 전에 세상에 50억 원 잭팟이 터졌다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엔 저 신곡 발표합니다. 계속 지금 일방통행이에요. 저는 이랬어야 됐을까. 좀 더 깊은 반성 혹은 그 반성의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준 뒤 그렇게 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귀는 신곡을 내는 게 아니라 팬들이 사랑해 줄 때, 그때가 진정한 복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연예인, 특히 이런 트로트 가수, 요즘 트로트 인기가 너무 크잖아요.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네. 이 가수가 오래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사랑했었던 게 털털함과 솔직함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처음에 복귀를 할 때 방송을 통해서든 뭐 어떤 매체를 너튜브를 통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이를 명확히 짚어 나간 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호감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 모두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영 씨가 올바른 앞으로 좀 더 빠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가요계 적수 없는 임영웅 정규 앨범 준비 중입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0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 씨, 자신의 공식 팬클럽 카페에 새 앨범 컴백을 예고하면서 팬들의 설렘이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뭐 임영웅 씨 팬들은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가 자신의 공식 팬클럽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영웅입니다. 라는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여러분을 하루빨리 보고픈 생각에 제 마음속에 미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 앨범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임영웅 씨, 이런 가운데 직접 복귀를 이제 명확하게 알린 만큼 곧 새 앨범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이 앨범에는 또 어떠한 명곡들로 채워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해였죠. 그 연말 K본부 단독쇼에서 정규 앨범에 수록될 곡을 미리 들려줘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제목도 굉장히 달달합니다. 사랑해였죠. 맞아요. 가제목이라고 하는데 사랑해였는데, 이게 감미로운 발라드 곡인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는데 팬들 한 명 한 명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 감사함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근데 팬들도 그러셨나 봐요. 그 설렘 가운데 나머지 앨범 나머지 곡들은 뭘로 채워질까 궁금해 하셨죠? 임영웅 씨가 또 딱 센스 있게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트로트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래로 앨범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정규 앨범 작업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홍정선 기자 표정도 참 좋네요. 진심이세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본 고백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2년 전에는 네. 그 트로트로 이 뭐예요? 경연에 나와서 그 경연의 최고 스타. 네. 근데 2년 후에 지금 모습은 이 대중가요계의 거의 최고의 스타. 아이, 그럼요. 야, 2년 동안의 변화는 정말 실로 놀랍습니다. 네. 이게 본인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대중문학의 큰 스타가 된 것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의 이 매력 본질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는 이런 음악성이 아닐까 싶어요. 트로트 오디션 출신자지만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R&B, 발라드, 팝 음악까지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요, 임영웅 씨 지금까지 1000만 영상을 무려 34개나 탄생을 시켰는데요. 네. 특히 지난 16일이죠. 날 울린 당신이라는 노래로 1000만 뷰를 달성한 지 불과 5일 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있는데요. 임영웅 씨 팬분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한 게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줘요. 지금 우리 영웅이가 1000만 돌파가 몇 번째가 됐습니다. 어떤 음악이 몇백만 뷰가 넘었습니다라고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하면 열자마자 딱 나와 있어요. 야. 정말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팬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명웅 씨의 팬덤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선행을 또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스타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그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일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 이번에 산불로 인한 이재민 분들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먼저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또 팬들이 그 임영웅 씨의 뜻을 받아서 2억 6천만 원의 성금으로 화답했어요.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 이런 선행의 전염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럼요. 자,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마지막 거죠? 네, 마지막 연예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결혼 앞둔 박군, 팬들이 뿔났다입니다. 방송인 한영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군 씨에게 실망한 일부 팬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새신랑 박군에게서 팬들이 떠나간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날벼락이죠. 사실 근데 좋아했던 스타를 떠난다. 그런 데는 또 팬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이제 박군 씨가 결혼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갑작스러웠잖아요. 그런 만큼 팬들은 뭔가 그래도 우리가 팬인데 고전에 좀 한마디 기뜸 먼저 SNS 같은 걸로 인사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자 박군 씨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다. 원래 결혼 발표 팬들께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열애설이 그만 먼저 나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팬분들의 아쉬움, 분노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네, 한마디로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박군 씨의 팬들이요, 이 팬클럽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군 씨의 팬클럽 관리자가요. 관리 불가를 이유로 이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갤러리 자체를 폐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22일까지는 일단 폐쇄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팬클럽이 박군 씨의 일방적인 이 결혼 발표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 좀 힘들 때 팬들이 지켜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가수인데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으로 사실은 이 팬클럽이라는 이 명칭에 이뤄지는 이 갤러리 안에서 이 가수를 같이 응원하는 게 아니라 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콘서트 보이콧까지 뭐 얘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박군 씨가 오는 6월 11일에 대구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그런데 이 박군 씨한테 실망한 일부 팬들이 이 콘서트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사실 야심차게 이 콘서트 준비했을 박군 씨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이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빠가 우리 박군이 뭔가 좀 사정이 있었겠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근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지지해주던 그 팬들이 좀 떠나간다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슬픈데 네. 박군 씨의 대응은 어때요? 박군 씨는 이에 대해서 사실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이후에 SNS를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22일 같은 경우에는 하트 포즈의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지인들과 축구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속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제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게시물에도 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팬들의 댓글도 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입장은 안 밝히고 축구하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냐라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군 씨도 사실은 이 성남 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루빨리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박군 씨 얘기까지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수현 씨를 보니까 뭐 멀끔히 차려입었어요. 그렇죠? 요런 포인트가 요 결혼식에 위주에 볼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아픔의 상처를 털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스타들의 두 번째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용기 낸 스타들의 얘기. 오늘의 네. 주제가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랑,
꽃길 재혼 스타입니다. 기자님들이 생각하는 꽃길 재혼 스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 뭐 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지난 2007년에 41살의 나이에 결혼한 분인데 이거 집입니다. 건물이 3개동. 대지가 3,000평. 이런 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바로 배우 심혜진 씨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저는 재혼 후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안정을 찾게 됐어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펜션 아니에요? 펜션. 대지가 그러니까요. 3,000평이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쵸, 정말 어느 정도일까 싶으시죠? 네. 이 집에 직접 놀러 갔던 아. 개그우먼 박희진 씨가 증언합니다. 어머, 세상에 갔더니 집에 갔다 길을 잃었대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별도의 게스트실이 따로 있고 체력 단련실도 있고 우리 여자들의 로망이죠. 불가마가 세상에 심혜진 씨 전용으로 집 안에 있답니다. 네. 집에서 저 정도면 아예 안 나와도 될 것 네. 같아요, 밖으로.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그 시작도 궁금한데요. 네, 심혜진 씨의 남편분은 해외 유학파 출신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혜진 씨가 과거 한 방송을 통해서 남편을 만난 이 계기를 알려줬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지인이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랜 열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도회적이고 막 이제 세련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울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막 이런데 남편에게는 그렇게 또 잘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분이요. 집에서만큼은 배우 심혜진이 아니라 여배우 심혜진이 아니라 내 아내 심혜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남편에게 맞춰서 심혜진 씨가 집에서는 여느 그냥 주부들처럼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라면도 자정에 끓여주고 하면서 주부로서 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바란다 그래도 그대로 해주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심혜진 씨가 좀 사랑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혜진 씨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얼굴은 장동건 배우보다 낫다. 와우. 세상에 목소리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겼다는 건데 제가 목소리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정말 얼굴 잘생기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아이고 자랑하실만 합니다. 인정할게요. 3,000평의 집에 손석희 장동건. 아이 집에서 잘해야죠. 잘해야겠네요. 자,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 꽃길 재혼 스타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잘 때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번에 포인트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코 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배우예요? 뭐. 가수예요?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분을 부르는 어떤 그 대표 수식어 네. 바로 가요계의 원조 책받침 여신입니다. 책받침 여신이면 내가 아는 건 저 바람아 멈춰다 이지연 씨. 이제 너무 옛날 책받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보랏빛 향기의 향기. 강수지. 강수지 씨 있고. 노노노노 하던 하수빈.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금 포인트를 더 드리면 모태 청순미를 가지고 있는 알겠다. 청순미가 펄펄 넘치는 분입니다. 저 진짜 눈치챘어요. 저는 책받침 세대는 아닌데 사실 워낙 이제 재혼에서 잘 살고 계시는 스타로 또 네. 유명하고 네. 청순미인 하면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생각하는 그쵸. 분이 맞을까요? 보니까 알 것 네.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강수지? 강수지 씨? 강수지 씨 받았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수지 씨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강수지 씨는 지난 2006년 이혼 후에 딸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2003년 이혼 후 혼자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이어나왔던 김국진 씨. 두 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커플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년의 로맨스로 화제를 모았고요.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수 부부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진짜인지 맞아요. 설정인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불타는 예능에서 두 분 공개적으로 썸을
타다가 리얼 진짜 재혼 부부가 된 경우인데요. 사실 방송 첫 회부터 좀 이상했어요.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한테 오빠 막 이러니까 김국진 씨가 환하게 웃고 그러다가 조금 회를 거듭하자 강수지 씨가 마치 내 남자 챙기듯 어머 오빠 너무 모두에게 다정한 거 아니야? 나를 아직도 어린 동생으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질투 아닌 질투를 하는 그런 거에서 시청자분들이 이거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거 설정 아닌 것 같아. 매 눈으로 얘기하셨었죠. 네.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아. 그대 모습을 눈 약간 이렇게 떠야 돼요. 어깨를 힘껏 이렇게 올려요.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이 노래 노래처럼 잘하시네. 정말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이 달달한 이 노래 가사처럼요. 강수지 씨에게 진짜 사랑이 살며시 찾아온 건데요. 지난 2015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게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서 우리가 설정이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설정인가요? 라고 강속구를 던져요. 그랬더니 김국진 씨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우리는 진짜 설정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뭐랄까요. 그 하트가 이 러브라인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로써 이 두 사람의 애정정선이 실제다. 라는 이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죠. 네, 저는 보면서 그 김국진 씨에게 정말 감동했던 게 강수지 씨한테 시를 써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그 좋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아끼는 네.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 시 기억이 납니다. 남의 이 부인에게 고백하는 시인데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똑똑똑 누구니? 수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다. 두드릴 필요가 없대요. 너무 감동적이죠. 여자들은 사실 이렇게 사소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시였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김국진 씨가 이 요리니에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이런 섹시한 남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수지 씨의 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밥상을 직접 차려주기 위해서 백종원 씨한테 연락을 해서 이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레시피를 외워서 직접 해줬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내 여자 강수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달려든 이 김국진 씨 정말 진정한 로맨스가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국진 씨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다. 네, 여러 남자 또 피곤하죠.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똑똑. 예. 두 분은 근데 20년을 돌아서 만났다고요?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이 두 분 20년을 돌고 돌아 만났는데 2016년 한 예능에서 요때로부터 딱 20년 전 1999년도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를 강수지 씨가 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콘서트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김국진 씨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게스트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마 우리 서로 바쁘지 않았으면 만남을 가졌을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죠. 1996년 이러면 두 분 다 최고 전성기 시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 사실상 국가대표 청춘 스타로 가요계를 군림했었죠. 네. 강수지 씨. 그때 앞서 원조 책받침 여신이다 했는데 강수지 씨 책받침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순정 만화에서 나올 법한 예쁜 외모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질투의 대상이 됐지만 남성에게는 첫사랑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고요. 외모와 똑 닮은 청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목소리, 여기 귀엽고 사랑스러운 안무까지 정말 강수지 씨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 국민 스타 그 시절 최고의 여신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국진 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행어도 굉장히 많았고 네. 저는 무엇보다 그 국진이 빵이라고 하죠. 이름을 붙인 그 빵 정말 인기였습니다. 여보세요? 맞습니다. 갑자기 말아 말이야. 자, 박근님 말한 말이야. 여보세요? 이것뿐이 아니죠. 진짜 국진이빵. 얼마나 인기였냐면 세상에 하루에 60만 개씩 팔렸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 안에 든 국진 씨, 국진이
이거 스티커 모으느라고 빵 정말 엄청 먹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김국진을 섭외하기 위한 섭외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집 앞에 섭외하기 위해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이면 이미 12월 31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만큼 정말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사실 또 스타 하면은 이게 꼭 드라마 이런 거에 출연해야 돼요. M본부에서 김국진 씨 주연의 드라마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김국진 씨가 정말 딱 요 세 사람의 가수가 콘서트에 초대를 하면 반드시 응했대요. 이승환 씨, 김종서 씨, 강수지 씨. 어머, 여자는 강수지 씨 하나네요. 실제로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를 4번이나 게스트로 초대를 했는데 김국진 씨 빠지지 않고 꼭 갔는데 김국진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수지 씨가 부르면 나는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꼭 참석했다. 요 정도면 20년 전에 이거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네, 아니, 뭐가 있었네요, 확실히. 네. 그 바쁜 와중에 4번이나 참석을 했으면,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인연이 딱 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가수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4번이나 간다? 이거는 첫 번째, 출연료를 많이 준다. 두 번째, 가수로서 존경한다. 세 번째, 사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면 출연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세 번째다. 이건 사심이 있어서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김국진 씨가 이 강수지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97년 3월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강수지 씨를 당시에 이상형으로 꼽기도 했었어요. 무려 이 두 사람 20년을 돌고 돌아 인연이 됐으니까 진짜 엄청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강수지 씨가 딸이 대학생이 되면 재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딸 바보인데 딸을 뭐 끔찍히 아끼면서 키웠죠. 네. 그렇다면 이 딸의 엄마가 재혼할 때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 김국진 씨랑 열애하기 전에 강수지 씨가 한 몇 차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애가 대학생이 되면 그리고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으면 그때 재혼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크는 걸 볼수록 아니다. 옆에 아빠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아빠가 있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요 뒤에 이제 또 열애설이 터진 거죠. 그래서 강수지 씨랑 김국진 씨가 만날 즈음에는 딸이 그 예민하다는 사춘기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어머나 생에 강수지 씨가 괜히 걱정한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나 재혼할 수도 결혼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랑 같이 한 집에 살 수도 있어 했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열애설이 터진 뒤고 아빠가 누군지 딸도 알잖아요. 딸이 얘기했답니다. 아주 쿨하게. 알았어 엄마. 어머 이렇게 한마디면 될걸. 강수지 씨가 좀 가슴앓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딸도 이 엄마의 재혼, 새아빠 이 김국진 씨를 아주 환영해 줬네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다 느끼는 게요. 사실 김국진 씨는 전처와 이혼한 이후에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바꿔준 게 또 강수지 씨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김국진 씨가 다수의 방송을 통해서도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결혼을 하지 않겠다. 독신주의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강수지 씨를 만나고 결혼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새 이제 결혼하고 5년 차가 됐는데 5년 차.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인꼬부부로 살고 있다라는 이 근황은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일화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수지 씨가 이제 어떤 너튜브 출연을 했어요.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데 김국진 씨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집은 처음 살아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국진 씨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이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김국진 씨도 강수지 씨의 이런 모든 모습이 귀여운가 봐요. 강수지 씨가 한 번은 점심 때 저 이제 점심 먹어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네. 그 사진에 뭐가 있었냐? 콩 두 알이 있었다고 합니다. 콩 두 알.
콩 두 알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소식을 하시는 부부잖아요. 그래서 김국진 씨가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콩 두 알도 칭찬해주면서 밥 먹는 모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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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웠어요. 콩두알. 제크와 콩나무야 뭐. 아니 근데 보통 부부는 뭘 가르쳐주면서 다투잖아요. 근데 저도 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골프를 가르쳐주면서 그때도 알콩달콩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두 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다. 이분은 쉽네요. 바로 알겠네요. 이분의 포인트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짙은 눈썹, 이 속눈썹들이 굉장히 짙은 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힌트를 드리면 이분 꾸준히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라이브의 황제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는 독설가고요. 반면 집에서는 굉장한 딸 바보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퀴즈 있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여기 뭐 라이브의 황제? 네, 네. 재용 MC가 확실히 아시는 건가요? 라이브의 황제 나훈아 씨? 자, 많은 분들이 제시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가수 이승철 씨죠. 네. 이승철 씨는 1990년대에 배우 강문영 씨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10년간 홀로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7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올해 15년째 이쁘게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름만 들어도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네. 굉장한 독설가로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승철 씨가 아내 앞에서는 또 카리스마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침없는 독설을 날리고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독설가다, 무대 위의 독설가다라는 이런 별명까지 생겼었는데요. 하지만 재혼 후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으며 산다, 아내가 옆에 없으면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로요. 365일 중에 360일을 함께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또 평소에 아내를 자기야라고 부르다가 뭔가 이승철 씨가 좀 불리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분한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누나! 누나라는 이 애교로 아내분을 아주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누나면은 이제 연상이다. 연상인 이거죠? 거죠. 맞습니다. 아내분이 2살 많은데요. 네. 사실 더 화제가 됐던 건 이 아내분의 흔히 말하는 스펙이죠.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의 재원인 데다가 이 외국에서 이 회사 거쳐가지고 서무 관련 사업을 했는데 세상에 위기는 기회인 걸까요? IMF 때 달러 값이 폭등한 게 오히려 이분의 사업에는 득이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승철 씨가 정작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재력가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조금 왜곡됐습니다. 소문보다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철 씨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뭐 평소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진 걸로 굉장히 유명한 이승철 씨 아내분인데요. 재혼을 하면서 이승철 씨의 회사 재정을 정리해줬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철 씨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내분이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회사 재정부터 손을 대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내분이 이승철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야 이 자금이 좀 회사 자금이 좀 이상해라고 하면서 본인의 노하우로 이 이승철 씨의 회사를 이게 싹 정리를 한 건데요. 이후부터 소소한 것까지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래요. 덕분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간의 이 엄청나게 쌓인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승철 씨 소속사 대표까지 맡았는데 이런 이승철 씨 계속 자랑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승철 씨가 정말 무서운 아내가 제일 무섭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대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이거 뭐 싸울 때겠죠. 혼날 때? 혼날 때. 그냥 아내에게 혼날 때. 아무 말 없을 때. 더 무섭다, 맞아. 약간 비슷합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 옆자리 아내가 없을 때라고. 왜냐? 아내가 모든 재산을 다 들고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내가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정말 식은땀이 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인생의 매니저를 만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거예요? 자,
두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 늘 이 가교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승철 씨 친구인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승철 씨도 김국순 씨하고 똑같아요. 내 인생에 다시는 결혼은 없어. 이래놓고 세상에 이 아내분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친구분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야, 그 친구야, 내가 어떤 그 사업, 나의 사업 파트너와 골프를 칠 건데 너가 좀 와줄래? 했고 이승철 씨가 그래 하고 이 만남에 응하면서 첫 만남이 골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승철 씨는 프로포즈도 굉장히 터프하게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터프해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연인이죠 당신 얘기했답니다. 결혼이나 한번 하자. 어머 세상에 너무 무드 없는데 세상에 또 이게 또 취향 저격인가요? 이 아내분은 겉으로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야호 탄성을 질렀다고 그래요. 이게 탄성이 정말 진심인 게 뭐냐면 이 아내분 사업가, 추진력, 좋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왔잖아요. 바로 다음날 세상에 결혼식장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답게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해줬다. 이승철 씨가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컸다가 그 아내를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그 생각이 싹 바뀌었네요. 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연애를 하던 당시에 이 아내분의 13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당시 13살짜리 딸이 있고 그리고 또 예비 처남이랑 함께 이승철 씨의 그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뭔가 이게 가족인가? 뭔가 가족애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뭔가 가고 싶다. 이게 뭔가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졌고요. 이후에 청혼을 하게 된 건데 정말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이승철 씨가 이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서 집안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전에는 음악한다고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고 이 집안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이승철 씨에 따르면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결혼하기 전까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집사람 아내를 보고 흡족하셔가지고 그래 너 사람같이 산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이승철이 됐습니다. 이승철 씨가 그리고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았잖아요. 네. 맞아요. 2007년 결혼해가지고 늦둥이로 얻은 딸이 세상에 남의 자식은 빨리 자랍니다. 어느덧 15살 중학생이 됐는데 한 방송에서 이승철 씨가 딸을 위해서 코스 요리를 만들어주는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저녁 식사에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 아이고 여자 마음 잘 아시네요. 여자는 밥을 해주면 음식을 해주면 사랑합니다. 그거는 아내도 딸도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그냥 라면 정도 끓여주는 게 아니고 코스 요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철 씨의 딸도요, 아빠의 이승철 씨에게 왜 이렇게 요리를 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항상. 아빠가. 응? 아빠가 이게 또 잘 먹이는 게 뭔지 알아? 이런 거 해주는 사람한테 지금 시집가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응?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야 엄마가 아빠가 요리를 잘해서 결혼한 거야. 물론 아빠가 잘생겼지만 야, 원래 아빠 가족 원래 비주얼 가수였어. 사진을 저걸로 했어. 야 맛있습니까? 네. 뭔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 모습이. 아빠가 말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가 나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빨리 말해야죠. 저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엄마가 된 거, 아이를 낳은 거. 아이를 낳은 거 비슷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은 것 외에 가장 잘한 것은 재혼이다라면서 재혼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사랑하며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저분이 전성기 시절에는 어떤 배우였어요? 이분이 배우죠? 그렇죠. 전성기가 1980년대입니다. 이때 청춘 스타로 활약을 했었고요. 지금은 드라마에서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시청률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43%를 기록했던 정말 주부들을 칼퇴근하게 만들었던 아내 유혹. 여기서 악덕 시어머니 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가장 결정적인 힌트. 골드 퍼플입니다. 골드 퍼플.
이름 그대로 골드. 아, 그대로네. 네, 정답 바로 네, 공개해 보도록 금보라 할까요? 씨. 골드 퍼플. 금보라 씨. 네. 금보라 씨는 1989년도에 회사원과 결혼해서 결혼 14년 만인 2002년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5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고요. 전 남편과의 아이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재혼 후에 딸 둘을 얻으면서 5남매의 엄마가 됐다고 합니다. 금보라 씨는 진짜 젊은 시절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단아하고 맞아요. 뭐 이런 네네. 역할이었었는데 센 어머니 역할을 요즘엔 자주 맡아요. 맞아요. 1980년 영화 물보라로 데뷔하고 쭉 주연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아하고 청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보니까 뭐 좋게 말해서 다양한 역할, 굉장히 억척스러운 역할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금보라 씨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 남편 빚을 갚느라고, 8년이나 빚을 갚느라고 그랬다. 내 능력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게 연기여서 모든 역할 주어지는 걸 다 했다.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다. 비싼 인생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이 역할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기했던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8년 이상 전 남편의 채무를 갚으려고 가리지 않고 막 하다 보니. 뛰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네. 어. 또 금보라 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에 당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데 특이점이 먼저 청혼을 하셨다 그래요. 금보라 네, 씨가.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금보라 씨가요. 남은 시간은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의 남편분에게 문자로 청혼을 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혼인신고해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혼인신고도 실제로 먼저 했다고 해요. 왜냐? 지금의 남편을 놓칠까봐 법적으로 붙잡아두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에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남자였다. 나이를 먹으니 자신감이 없었다. 법적으로 구속해버리면 꼼짝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나서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더는 눈치 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이런 그 각오로 연애를 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1년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케이스예요. 사랑은 용기라는 말이. 아, 그럼요. 그러니까 첫눈에 딱 들었으니까 이랬어요. 네. 맞아요. 사실 내가 자신이 없었다, 금보라 씨가 자신이 없었다, 요 말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거든요. 자, 금보라 씨가 근데 이 반했던 게 이 외모가 아니라 뭐 딴 게 아니라 분위기였다 그래요. 금보라 씨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첫 만남 이제 이혼하고 새 아들 키우고 있던 그 어느 날 만나게 됐는데 어머 만났더니 정말 이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다. 이 남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반했다.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분위기에 반하고 뭔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금보라 씨의 남편분 역시 금보라 씨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된 그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딸들과 정말 잘 지낼 것 같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서였다고 해요. 네. 근데 확신은 들었는데 결혼 전에 그랬다 그래. 남편분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편분이요. 정말 그 원리 원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먼저 하자라는 이 골드퍼플 금보라 씨의 이야기에 펄쩍 뛰면서 아니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법이 어딨냐 라면서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금보라 씨가 정말 큰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신고 안 해주면 나 안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으름장에 약간 겁이 났겠죠? 그래서 이 뜻을 받아들여서 법적인 부부가 먼저 됐다고 합니다. 사랑 앞에서 그야말로 불도저가 된 친구하신데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반대하는 사람. 이거 제일 여자가 재혼할 때 제일 무서운 상태인데 네. 아이들이 가장 말린 일 중 하나가 재혼이었다고 해요. 금보라 씨는 근데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는 싫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머 맞는 얘기예요.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반대에도 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방송에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릎 썼더니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물어보니까 아니 아이들 반응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아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할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 택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람과 같이 살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소신을 드러냈는데 와 멋집니다. 네. 금보라 씨하고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유지인 씨도 재혼을 좀 반대했다면서요. 아, 그냥 말린 게 아니라 극구 말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지인 씨였습니다. 유지인 씨가 왜 이렇게 결혼을 말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드디어 이제야 자유를 얻고 나왔는데 다시 그 결혼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말렸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금보라 씨는 결국 재혼을 통해서 다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재혼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목까지도 정해졌었죠. 아, 저는 이 제목 듣자마자 이거 나온 베스트셀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모는 이래도 계모고 저래도 계모다라는 아주 임팩트 있는 어머. 책 제목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일단 스스로를 판단을 하면서 요즘 정말 이혼한 가정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혼한 사실 자체를 숨기는 거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재혼에 대한 관련 지식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는데 재혼에 대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알려주는 책은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세이 같은 책을 쓰면 많은 분들에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집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계모는 이래도 계모고 저래도 계모다. 와.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서 만약에 출간이 됐다면 제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건 이건 출간이 안 됐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출간되지 않았고 영원히 금보라 씨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가 들어보세요. 이 말하자면 개인사는 개인사로 끝내라. 이 살갗을 들춰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혼인신고도 미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이 강한 분이거든. 금보라 씨가 사랑하니까 이 말을 따른 거죠. 네. 어느덧 뭐 재혼 17년 차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보라 씨가 결혼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남편과 모두 함께 하겠다. 지금의 닭살스러운 애정 행각들은 모두가 재혼이기에 맛볼 수 있는 더 큰 행복일 것이다.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재혼 후 여자로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 성공한 재혼에 대해서 뭔가 길라잡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자, 네 번째 스타 역시 눈코입 퀴즈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남자죠? 나 알겠는데. 인상이 확실히 강렬하신 네. 배우분인데요. 이분은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드라마, 영화에서 주로 악역을 맡았던 분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그분 악역 많이 하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슨 김두한 나오는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혼을 통해서 관상이 바뀌면서 더는 이제 악역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정말 재혼으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분, 그리고 김두한과 관련된 드라마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누굴까요? 재혼을 통해서 그 신혼생활이 너무 좋아서 관상마저 바뀌었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눈코입 퀴즈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한눈에 또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저도 그렇게 바로 많다는 딱 거죠. 알아봤어요.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야인시대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아내 유혹에서도 이제 장서희 씨 오빠로 열연했던 그분입니다. 기억나네요.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최준용 씨. 씨입니다. 최준용 씨는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2001년 영화 조폭마누라에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인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랑들을 받았습니다. 이때 결혼에 올인했지만 2004년 결혼 2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결혼 생활을 좀 짧게 하신 건데 최준용 씨는 그 첫 번째 결혼식 주례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이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무녀동남으로 외동아들로 자란 최준용 씨는 평상시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이제 전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결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고 그래요. 심지어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는 건 결혼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방송을 통해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쉽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이 네. 한 결혼이다 이건가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최준용 씨의 전 부인이 임신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또 충격을 안긴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최준용 씨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최준용 씨가 당시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1년에 약 4억 원 정도를 버는 잘 나가는 연기자였어요.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에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연말에 그래서 부인에게 통장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잔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없었대요. 그래서 좀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설상가상 이 최준용 씨의 전 부인이 최준용 씨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미 최준용 씨가 그때 같이 살고자 하는, 앞서 얘기가 살짝 나왔지만 같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전 아내의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아주 일사천리로 준비가 돼서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해요. 이혼 후에 그 아들은 최준용 씨가 키웠던 거고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2019년 10월께 이 15살 어린 신부와 재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무사히 잘 치렀네, 수고했다. 왕림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적으면서요. 즐거웠던 유쾌한 결혼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더해서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얽매이는 게 싫어서 결혼이 싫다라고 주장했던 최준용 씨가 재혼을 한 건데요. 듣자 하니까 그 아내분의 첫인상이 조금 별로였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2019년 초에 최준용 씨가 지인 모임에서 아내분을 처음 봤는데 딱 처음 봤을 때 모습이 마침 자신의 지인한테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아, 첫인상 별로야 했는데 어머나 이 첫인상 느낌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자꾸 그 귀여운 외모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준용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두 사람은 이후 연인이 됩니다. 근데 최준용 씨가 연애할 때는 야 우리 결혼 뭐 이런 거 아니고 연애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귀자고 해놓고 막상 사귀고 났더니 나 결혼은 안 한다. 연애만 하는 거야. 막 나쁜 남자 완전 했더니 이 여성분이 지금 아내가 된 분이 아니 지금 연예인이라고 사람 가지고 노는 거냐. 버럭 화를 낸 거죠. 네. 그때 바로 꼬리 내리며 최준용 씨가 이 속내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래도 결혼할 거야.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이런데도 나랑 살 수 있으면 그래 결혼하자 했는데 어머 아내분도 그게 무슨 문제야. 같이 살 수 있지 모시고 살아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재혼으로 새 인생을 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최준용 씨가 그랬다면서요. 내가 아내보다 1분만 더 살고 가면 좋겠다. 네. 달콤한 신혼 생활을 만끽하던 최준용 씨가 어느 날 아내를 딱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이 아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역시 내가 먼저 갈 것 같다. 근데 아내가 힘없고 그럴 때 배변 주머니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보다 1분 더 오래 살려고 한다. 아내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아내분이 2020년 방송에서 직접 얘기한 건데 2013년에 대장을 검사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 안에 용종이 3,800개가 있었대요. 이게 뭐 몇 개 정도 되면 그냥 그걸 떼는 수술만 하면 될 텐데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그냥 아예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제하면 소장, 그다음에 항문이잖아요. 중간이 비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항문에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16시간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소장이 다른 분보다 보통 사람보다 짧아서 항문에 닿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이걸 또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었죠. 이거 정말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준용 씨의 아내분, 아까 젊은 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나 그냥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슬픈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준용 씨를 만나기 1년 전에는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수술을 해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 약물 치료만 받았었대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열흘 정도 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너무 다 놓아버린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내 병을 들은 최준용 씨가 의외의 반응을 또 보였다면서요. 그쵸. 우리가 이 얘기 듣기 전까지 세상에 15살이나 어린 이랬는데 사실 또 최준용 씨 우리가 감동하게 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아내분이 결혼 전에 당연히 고백을 한 거죠. 나 이런 병 있어요 했더니 최준용 씨가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내의 성격이 너무 좋고 에너지가 좋아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연하게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내분도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실제로 이 아내가 될 사람의 이 여성분의 배변 주머니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세상에 그 배변 주머니에 최준용 씨가 뽀뽀를 했대요. 아내분 그날 정말 감동의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든든하고 감동이었을까요? 저 같아도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네, 최준용 씨의 아내분이요. 한 방송을 통해서 내가 포기를 했었던 결혼을 이렇게 멋진 사람이랑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다. 근데 심지어 나를 끝까지 챙긴다고 하니까 감동이 몇 배였다라고 하면서 이 최준용 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이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준용 씨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참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요라고 하는데 최준용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니라 아내가 워낙에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찌푸리는 적이 없다. 늘 웃는 얼굴이다. 내가 그거에 매료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애정을 드러냈는데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낼수록 우리 팬들은 또 최준용 씨를 사랑합니다. 네, 최준용 씨뿐만 아니라 최준용 씨의 부모님도 다 이해를 해주셨다고요. 최준용 씨의 아내분이 이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 사실 나의 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뇌 수술도 했고 어깨 수술도 했고 무릎 수술도 했어. 아픈 게 죄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요. 또 시부모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재혼 3년 차죠. 요즘에 SNS에 뭐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네, 예쁘게. 아유, 정말 네. 또 SNS 사랑꾼인데 얼마 전에 3월 7일이 최준용 씨 생일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누가 좋은 고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를 또 굽고 붉은 양파도 굽고 야채도 굽고 막 달래다가 막 김치 해가지고 와인상을 차려서 네. 아내분한테 대접해가지고 두 분이 딱 맛있게 레드와인 먹는 또 그거를 SNS에 자랑하셨던데 이 마음 30년 차에도 변치 않으시길 응원할게요. 네, 최준용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스타인가요? 네, 마지막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나왔는데요. 말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포인트. 어렵다. 역시 배우예요? 뭐 가수예요? 뭐, 이분 일단은 네. 코 위주 좀 많이 봐주시고요. 배우냐 가수냐 물으신다면 배우도 가수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수면서 배우. 네, 이분 연예계 독수리 오형제 아빠로 유명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독수리 오영재 아빠면 오영재. 아들이 5명? 아들 다섯? 네, 맞습니다. 이분 지난 2006년에 첫 아들을 얻은 이후 2019년 마지막 아들을 얻을 때까지 총 5명의 아들을 낳아서 아들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최근에 SNS에 이 5 아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네. 아들이 5이고. 좁혀집니다, 막. 네. 다 잘했나 본데, 근데 다 노래도 잘하네. 하고 연기도 잘하고. 기운도 좋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전무후무한 히트 발라더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네. 어울리는 가수이자 배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 위주 그리고 이 웃을 때 이 개구진 얼굴을 조금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좀 더 주세요. 가수인데 뭐 노래나 뭐 모창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창은 안 되지만 네. 여보세요 나야
아이, 따가워. 아시겠습니까? 바로 알겠네요. 네, 정답 바로 다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 자, 야. 임창정 씨는 이혼한 지 4년 만인 지난 2017년 1년 8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내분의 외모, 그리고 18살 나이 차이. 네. 두 가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18살. 18살 차이. 네. 야, 그리고 임창정 씨는 지난번에 무슨 운동하고 이러는 네. 프로그램 봤는데 운동도 잘하더라고요. 네. 임창정 씨가 몇 살이죠, 지금? 임창정 씨가요, 1973년생으로 올해 쉰입니다. 그리고 임창정 씨의 아내는요, 1991년생, 올해 나이 32살인데요. 결혼 당시에 임창정 씨의 나이가 45살이고, 그리고 아내분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얼핏 들어도, 이 두 사람이 앞자리가 일단 70년생과 90년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게 실감이 되잖아요. 근데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예를 들고 왔습니다. 임창정 씨가 데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연예계에 이미 데뷔를 했을 때 아내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데뷔 이후에 태어났다는 야,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후에 파고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네요. 91년생이거든요. 32살. 네. 저랑 친구네요, 아내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창정 씨는요, 가수답게 열애 사실도 뮤직비디오에 또 대놓고 힌트를 남겼다 그래요? 맞습니다. 임창정 씨가 이혼 후에 열애설이 진짜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아이들을 잘 보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2016년 13집 앨범인 내가 저지른 사랑의 뮤직비디오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캐치하고 당시에 이제 특종을 썼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느꼈었던 게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당시에 왜 아무도 이 임창정 씨 열애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보잖아요. 누가 봐도 아직 연예인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쁘신 분이랑 찍었었던 사진이 막 나열이 이렇게 되면서 누가 봐도 여자친구 사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임창정 씨가요, 2015년 5월부터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다시금 역주행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죠. 아니,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더니, 네. 노래 제목 따라간다더니, 진짜 딱 그거네요. 내가 저지른 사랑. 그렇죠. 내가 저지른 사랑, 18살 차이를 극복한 사랑, 각종 음원 차트에 1위를 달렸어요. 사실 노래 나오자마자 임창정 씨는 뭐 인기를 끌지만 이 1위, 아이돌 스타 아니고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임창정 씨는 일과 사랑, 그보다 먼저는 가수와 배우를 두 마리 토끼를 잡더니 그 다음에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다녔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임창정 씨 요즘도 보면 날이 갈수록 그 얼굴 폈다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게 네. 화면을 통해서도 보이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임창정 씨가 그 음식점 술집 하잖아요. 이 바로 그 가게에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임창정 씨가 지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지인이 얘기해요. 창정아, 네 뒤에 있는 분 분위기 있다. 이래서 임창정 씨가 그래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만 첫눈에 반했네요. 그러나 쉽진 않죠. 나보다 한참 어린.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역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네. 뭐가 그렇게 끌려서 쫓아다닌 거예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예뻐서. 아까 지인분이 네 뒤에 분위기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눈에 볼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인데요. 두 번째, 그리고 키가 커서라고 합니다. 임창정 씨의 아내가 키가 176cm예요. 임창정 씨보다 5.9cm, 그러니까 6cm가량이 더 큽니다. 임창정 씨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요, 키 큰 여자친구랑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분 뭐 비율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지만 네.
마음이 더 예뻐서 더더욱 사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키 차이가 좀 나는데 임창정 씨는 아내분이 하이힐 신는 걸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임창정 씨가 이 아내가 하이힐 신는 걸 좋아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되게 멋있는 여자가 길을 가면 자기는 옆에 남자를 본대요. 근데 되게 예쁜 여자 옆에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아내한테 높은 힐을 신고 다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서요. 주변의 시선을 받고 싶은 이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임창정 씨가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네.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요? 좀 건방져 보이죠? 근데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임창정 씨가 나 이 여자랑은 다시 결혼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래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나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뭐 나 정도랑 살아야지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글쎄 살아볼수록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약에 줄을 센다면 나는 저 끝에 꼴찌구나. 내 아내가 꼴찌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아니야, 자기 1등이야. 또 이런 응원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이차 극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또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로 유명한 임창정 씨인데요. 또 얼마 전에 그 5 아들을 공개해서 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실 좀 골고루 닮았나요? 어때요? 아주 골고루 닮았습니다. 그 끼와 재능을 한 몸에 이게 다 이제 얻고 태어났는데요. 일단 임창정 하면 스포츠, 연기, 노래 다 잘한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잖아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두고 만능 엔터테이너 DNA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노래 예능적인 이런 부분을 배운 건 아니지만 운동을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실제 골프 선수를 꿈꾸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요. 골프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래보다 비거리가 월등히 많이 나갈 정도로 운동신경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5 형제 중에 혹시 노래 잘하는 DNA가 간 그런 아들이 있을까? 이거 궁금하네요. 있죠. 넷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임창정 씨가 이 넷째 아들 아기 때 제주도에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전을 하고 갈 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밸런스로 쉬지도 않고 계속 울더래요. 그런데 도착해서 아기를 딱 알았는데 아기가 목이 하나도 안 쉬었다. 울림통이 다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재주를 알아보는구나. 근데 이렇게 5형제를 키우면서도 집안일 한 번을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이 집안일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 5형제 데리고 이사 4번을 아내분 혼자 거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임창정 씨 더 늦기 전에 조금만 집안일 하시죠. 네, 임창정 씨 얘기까지 다시 시작한 사랑 꽃길 재혼 스타들의 얘기 나눠봤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오늘 나올 때 보니까 좀 흐린 거는 그렇죠. 오늘도 날이 좀 흐리고요. 역시나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탁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